다음으로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하겠습니다. 이 병렬 운전 조건은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 뭐였어요?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기에서요. 전동기 말고. 일단 극성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 성을 가지면서 같을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직권기나 복권기 같은 경우는 균합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직류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동기기에서죠. 2장의 동기발전기에서는 뭐가 있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그 다음에, 상회전이 있었습니다. 상회전이 있었어요. 이 중에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지금 하게 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입니다. 어때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일단 직류기, 동기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지금 직류기에 극성이 일치할 것인데 여기 변압기에도 극성이 일치할 것이라. 어차피 용어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비 및 전압이 같을 것. 여기 전압의 크기도 있죠. 전압입니다. 전압인데 이 변압기에는 권수비가 따로 있죠. 권수비 N 따로 있습니다. 권수비가 같을 것. 그 다음에 각 변압기 R분의 X가 뭐예요? 우리가 회로 이뤄내가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라고 해서 얘는 위상이 같을 것입니다. 위상이 같을 것. R분의 XB가 같을 것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을 것.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이라고 해서 얘는 좀 새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상에서 각 변압기 상회전 방향 및 변위가 같을 것. 이 동기기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요. 상회전 방향 및 변위가 같을 것이라고 동기기에도 있었는데 변압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변압기라고 했어요. 변압기.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데 보세요. 지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 해서 봅니다.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입니다. 극성이 같을 것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직류기에서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가극성, 감극성. 병렬로 운전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부하에 두 대의 변압기를 통해서 병렬 운전한다고 했을 때 두 대의 변압기의 극성이 가극성이나 감극성이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감극성으로 한다고 그랬죠. 감극성으로 같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는 가극성이고 하나는 감극성이라면 굉장히 전압의 차이가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죠? V는 V1 플러스 V2고 V는 V1 마이너스 V2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순환전류가 흘러서 전압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큰 순환전류 때문에 소선이 된다는 겁니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권수비 및 1, 2차 전기전압이 같을 것. 권수비 및 우리가 권수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수가 없을 때는 그냥 전격 전압만 같을 것. 1, 2차도 아니죠. 그냥 전격 전압만 같을 것인데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가 같으려면 1차 전압이 같고 권수비가 같아 2차 전압이 같죠. 그래서 권수비 1, 2차 전압 전부 같을 것.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때는 1차 전압도 같고 출력 때는 2차 전압도 같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수비도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같지 않으면은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만큼은 아니죠. 이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전압차에 의한 위상차가 발생하기
전압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발생하죠. 여기에서는 소손입니다. 손상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열이 돼요. 과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분의 XB. 이거 보세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있습니다. 즉 권선의 저항과 권선의 리액턴스에 의한 위상이 같을 것입니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위상이 다르면 여기에서도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순환전류 위상차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계에서 했었죠. 위상차가 다르면은 뭐 수수전력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전력이 발생하여 이런 것에 의해서 순환전류에서 동손이 증가합니다. 동손이 증가. 그러니까 철손 아니고요. 철손 아니고 이렇게 순환전류는 필요 없는 전류 있죠. 그 필요 없는 전류에서 철덩어리에 의한 손실이 아닌 권선에서의 전류. 그래서 동손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같을까? 가 같을까? 요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변압기를 등가회로를 그려요. 그러면 병렬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하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변압기와 B 변압기를 병렬을 운영하는데 A 변압기의 R1, X1이고요. B 변압기의 R2, X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를 공급하죠. 이렇게 전체 전류를 공급하는데 당연히 I1과 I2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I1 전류와 I2 전류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똑같은 전압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I1 곱하기 R1 X1 그 다음에 I2 곱하기 R2 X2 있죠. 즉 요거 전체 I1 곱하기 요거 한 것과 I2 곱하기 요거 한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I1 곱하기 R1 X1 한 전체 전압 강화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린 전압 강화와 이렇게 걸린 전압 강화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지 않으면 부하의 분담이 부적당하게 된다. 부하의 분담이 부적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상에서는, 다섯 번째, 3상에서, 상회전. 요, 동기계에서 했죠. 상회전. 방향 및 변위. 변인데, 이 변이라는 것은 3상에서 존재하는 위상입니다. 3상에서 뭐 중성점 사이의 그 위상인데, 크게까지 깊이까지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단상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상에서는 중성점 사이의 각 상의 그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상에서 존재하는 위상, 변위가 같을 것.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부하의 분담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 그림에서 보세요. IB분의 IA예요. 부하는 전류라 그랬죠. 부하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IB분의 IA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용량에 비례한다. 우리가 A 변압기와 B 변압기가 있을 때, 용량 많은 것이 부하도 많이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한다는 것은 PB분의 PA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예요? R1, X1, R2, X2 요 자체 임피던스 값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I1 곱하기 R1, X1이고 I2 곱하기 R2, X2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임피던스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자체. 그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IB분의 IA인데요.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비례할 때는 A 쪽에 A, B 쪽에 B를 놓습니다. 그런데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비례하니까 뭐다? A 쪽 요거 A 쪽에 B, B 쪽에 A 이렇게 부하분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분담은 당연한 소리예요. 왜? 전류가 흐르는 그 크기가 용량이 큰 쪽에 큰 게 흐르고 용량이 작은 쪽에 작은 것이 흐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임피던스는 전류의 반비례하니까 임피던스가 큰 쪽에 전류가 작게 흐르고 작은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하분담이에요. 부하분담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IB분의 IA는 PB분의 PA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A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B가 된다. 요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보다는 삼상 변압기 군이에요. 변압기 군. 군의 병역 운전인데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홀수 조합은 안 되고요. 홀수 조합 안 되고 짝수 조합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상관계 때문에 그래요. 위상관계 때문에. 위상, 변이,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에서 제가 했었죠. Y결선으로 가면은, Y와 그 다음에 델타 결선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위상차가 30도 발생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변압기 군이에요. 변압기 군. 그러니까, YY 혹은 Y델타, 혹은 YY 델타, 이렇게 두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병렬 운전할 때는 홀수 조합으로 된 것은 안 되고 짝수 조합으로 된 것은 된다는 겁니다. 즉 Y 4개, 델타 4개, Y 2개, 델타 2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압기 군의 병렬 운전 조합은 불가능하고 보시면 델타 3개, Y 3개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된 것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크게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상수 변환이 있습니다. 상수의 변환. 상수 변환 뭐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상수라는 것은 단상과 우리가 삼상을 얘기했죠. 단상과 삼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상은 1상이고 얘는 3상이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2상도 있을 거고 맞죠? 2상도 있을 거고 4상도 있을 거고 5상도 있을 거고 6상도 있을 겁니다. 6상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단상과 삼상을 얘기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2상과 6상 정도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기에서도 기기 공부하면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2상은 우리가 언제 나오냐면은 나중에 유도 전동기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요. 분상 기동이라고 있어요.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분상 기동. 뭐냐? 분상이라는 것은 상을 나눴다는 겁니다. 상이 나눴다면 2상이 되는 거예요. 2상. 상이 나눴다. 2상이요. 그 다음에 6상은 우리가 나중에 정류기 파트 가면 정류기 가면은 수은 정류기가 있어요. 수은 정류기. 수은 정류기에 있어서 6상이 간혹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깊이 있긴 아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 상수 변환이에요. 상수 변환 보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3상을 갖고 2상을 혹은 6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3상에 가고 2상이나 6상으로 그래서 3상에서 2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메이어 결선. T형 결선. 그 다음에, 스쿼트 결선이죠. 스쿼트 결선이고, 여기서 T형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포크 결선이라고 합니다. 포크 결선. 포크 결선이 뭐냐면 수은 정육일 때 포크 결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2차 이중 Y, 2차 이중 델타, 대각 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차 이중 Y, 2차 이중 델타, 그 다음에 대각결선이다. 일단은 이러한 용어 정도 있죠. 보세요. 3상에서 2상으로 바꾸는 거 스토커트 결선, T형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그 다음에 6상은 포크, 2차 이중 Y, 2차 이중 델타, 대각결선. 포크는 우리가 수은 정육일 때 이런 포크 결선을 쓴다는 겁니다. 수은 정육일 때 포크 결선 써요. 그러면 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요 스쿼트 결선에 대해서는 최근 유형이 있죠. 예전엔 문제 그렇게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엔 스쿼트 결선에 대해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쿼트 결선이 뭔지만 잠시 한번 보면은요, 스쿼트 결선은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분명히 3상에서 2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력되는 상이 이렇게 2상밖에 없어요. 이렇게 출력이 2상이에요. 3상이 아니고 앞에서 Y나 델타는 전부 3상이었는데 출력이 이렇게 여기에서 한 상, 여기에서 한 상, 이렇게 2상을 한다는 겁니다. 2상 하는 거. 그럼 보세요. 이렇게요. 우리가 3상은 임력은 3상이요. 3상이 2상이 되는데 3상을 어떻게 넣냐면 보세요. 우리가 3상은 RST가 있죠. RST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R을 넣어요. R상을 넣어요. R상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상, S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T상을 넣어요. T를 넣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S를 어디에 넣느냐면은, S를 여기에서 2분의 1 지점이 있죠. 2분의 1 지점이에요. 2분의 1 지점에서 따서, 여기에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냐? 2분의 루트 3 지점이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 지점에 S상을 집어넣습니다. RST인데, 이거 다시 보세요. S상을 어디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자 변압기라고 합니다. 주자 변압기. 그 다음에 요놈은 T자 변압기라고 해요. T자 변압기. 주자 변압기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따서 넣고요. 그 다음에 T자 변압기에서 2분의 루트 3 지점에 S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RST상을 넣으면 여기에 2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요것을 우리가 주자 변압기라 해요. 주자. 그 다음에 요놈은 T자 변압기라 해요. T자 변압기. 그랬을 때 주자 변압기 권수비는 뭐여야 돼 있어요? N2분의 N1입니다. 그냥 N2분의 N1이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인데, T자 변압기였죠.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얼마냐면, 요 주자 변압기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요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한 값이 T자 변압기의 권수비가 된다.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3상을 넣어서 2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스쿼트 결선 혹은 T형 결선이라는 거예요. 스쿼트 결선 혹은 T형 결선. 왜? T자 변압기를 썼기 때문에 T형 결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특수 변압기 부분 보겠습니다. 특수 변압기 부분. 어때요? 특수 변압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에서 뭐 직류기도 하고 동기기도 하고 했을 때도 특수한 직류기, 특수한 동기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변압기에 있어서 특수한 변압기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특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강압용, 승합용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변압기들도 현장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단권 변압기가 있어요. 단권 변압기. 그 다음에 누설 변압기도 있어요. 누설 변압기. 그러니까 뭐 삼상 변압기.
그다음에 삼권선 변압기. 네. 삼권선 변압기. 네. 삼선 변압기와 삼권선 변압기가 틀려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성이라고 해서 뭐 PT, CT, MOF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시더라도 특히 이런 계기용 변압기 같은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이 써요. 단권 변압기 이런 것도 실제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 변압기 부분은 다른 기기, 특수 직육이나 특수 동기기에 비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봅니다.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단권입니다. 권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보세요. 단권 변압기. 우리가 일반적 변압기는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인 변압기라면 여기 V1을 넣으면 2차에 이렇게 감아서 2차에 이렇게 가잖아. 맞죠? 근데 단권 변압기는 1차에 이어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2차의 권수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다? 1차밖에 없습니다. 1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2차 전압을 얻게 되는 겁니다. 2차 전압을 얻게 돼요. 그럼 보세요. 단권 전압기에서 V2는 눈으로 봤을 때도 V1의 전압이 이만큼이에요. V1의 전압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 있죠. 이만큼의 전압을 알파라고 하면 V1 플러스 알파가 V2가 되는 겁니다. 즉 단권 변압기는 승압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승압이 뭐요? 강압은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한 것도 거의 강압용이어서 떨어뜨리는 변압기인데 승압용은 더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변압기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가정에서 주상 변압기에서 22,900에서 220을 변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이 겟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선로에 저항이나 전압 강화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요, 이게. 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항과 리액턴 성분이 너무 커지죠. 맞죠? 그럼 220V를 보냈는데 우리 집에 오니까 얼마가 됐더라? 얘는 뭐 180V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80V.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조금 가동하려면은 220V 와야 되는데 180V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단권 변압기를 쓰면은, 이 180, 여기 180이죠? 180인데, 단권 변압기가 한 40V만은 올려준다는 겁니다. 40V만 올려주면 우리 집은 220V를 쓸 수가 있다. 즉 단권 변압기요, 승압용 변압기, 전압 강화를, 전압이 떨어지는 거 전압 강화라 그러죠. 그것을 보상해 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이 단권 변압기가 된다는 겁니다. 승압용 변압기요. 이랬을 때 다시 볼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봅니다. 보세요. 간단히 그림만 그렸을 때 이렇게 봐. 1차가 V1이 이렇게 있어요. V1이 있는데 단권 변압기 이만큼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V2가 돼요. V2가 돼요. 그러면 요 부분 전압만큼 V1과 V2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1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로우입니다. 로우. 낮은 전압이고요. V2 전압이 하이 전압이 돼요. 하이 전압.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게 되는 거죠. 맞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재 자기 용량이라고 해서 자기 용량이라는 것은
여기에 의한 용량, 이것을 부하에 공급하죠. 부하 용량이라고 해요. 부하 용량. 부하 용량이요. 부하 용량은 보세요. 전류가 I2고 전압이 V2가 얼마? 부하 용량은 V2 R2가 될 것입니다. 부하 용량은 V2 R2가 될 거예요. 그럼 자기 용량은 뭘 얘기하느냐면 요 부분 단권 변압기에 의한 용량이요. 요 부분에 의한 용량.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의 전압이 얼마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 V2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V2 마이너스 V1. 여기 V2고 여기 V1이니까 이 부분의 전압은 V2 마이너스 V1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I2가 되겠죠. I2. 자기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하 용량은 뭐라고 했다? V2 I2라고 했죠. V2 I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돼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얼마? 약분하니까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 V2를 VH라고 했어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 해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용량 구한다. 자기 용량, 이 부분에 의한 용량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용량은 VH분의 VH 마이너스 VL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되고, 부하 용량 구한다. 얼마가 돼? 부하 용량은 VH 마이너스 VR분의 VH 곱하기 자기 용량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요 부분이 만약에 실기로 가잖아요. 실기에 가면은 계산 방법이 조금 틀려요. 예, 우리 필기하고 실기 부분에서 원래 실기 부분이 더 맞아요. 실기 부분이 더 많은데 필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구하고요. 만약에 실기에 가면은 부하 용량은 요 부분의 전압 2라고 해요. 2 I2 뭐 이렇게 구하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요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기 갔는데 필기할 때하고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는 건데 그 부분을 놀라지 마시라고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는데 그것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필기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예,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나머지는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단상에서 이렇게 됐어요. 단상에서요. 근데 삼상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삼상에서 먼저 Y결선은 지금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죠. 부분의 자인데 똑같아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로서 단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Y결선은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V결선이 있어요. V결선 보세요. 부하 용량은 자기 용량인데 여태도 그 유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얼마냐? 루트 3분의 2가 돼요. 루트 3분의 2. 나머지는 똑같은데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에서 나머지 값들은 똑같은데 루트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V결선에서는요. 예.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세요. 루트 3분의 1을 곱해요. 루트 3분의 1을 곱해요. 그 다음에 VH와 VL을 곱해요. 여기에서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 있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은 Y결선에는 단상과 똑같아서 문제 없고요. V결선과 델타 결선 뭐 유도가 이런 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결과식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단권 변압기고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특징을 보면은요. 단권 변압기 특징을 보면은
일단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승합용 변압기가 됩니다. 승합용. 전압의 크기를 올리는 그런 변압기가 돼요. 그 다음에 단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자로가 있죠. 일반적인 변압기보다 자속이 지나는 길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2차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로가 단축돼요. 자로가 단축돼요. 경제적. 네. 그래서 재료를 절약 가능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설 자속이 적고, 누설 자속이 적고요. 누설 자속이라는 건 누설 자속은 불필요한 자속이요. 불필요한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누설 자속은 생기면 안 되는데, 필요 없는데 발생하는 자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설 자속이 적고, 그 다음 전압 변동률이 적고, 전압 변동률이 적다. 당연하게 보세요.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 일반적인 변압기 이렇게요. L1과 L2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권 변압기는 L2가 없고 L1만 이렇게 있죠. 그러면 권수비, 리액턴스는 L분의 USN의 제곱이요. 인덕탄스는 권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수가 작다는 것은 권수가 이렇게 1차, 2차가 있는 게 아니고 1차만 있기 때문에 권수가 작아요. 리액턴스는 XL은 2파 FL이죠. 권수가 작으니까 L이 작고 L이 작으니까 리액턴스가 작고 당연히 전압 변동률은 뭐예요? 전압 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에서 얘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죠. 맞죠? 리액턴스 전압 강화니까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요놈이 작고 요놈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 말입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권수 1에 가까울수록 동선이 작다. 동선이 감소되어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이 적어져서 효율이 적다. 권수가 작을수록 이 동선이 뭐예요? 구리 권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권수가 작으니까 구리가 작겠으니까 동선이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압축도 고압축과 같이 절연을 한다. 이건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고압축, 저압축과 고압축 같이 절연을 해야 한다. 이거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말고 누설 변압기 있습니다. 누설 변압기. 누설 변압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누설 자속, 누설 리액턴스 전부 다 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누설이란 말은. 근데 지금 누설 변압기는 일부러 있죠. 누설 자속을 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요. 부하를 연결하는데 부하를 많이 연결합니다. 부하를 많이 연결하면 당연히 여기에 I2가 커지겠죠. 맞죠? I2가 커집니다. I2가 커지니까 부하 많이 연결하면 I2가 커져. I2 커지니까 여기에 I1도 커져요. I1이 커집니다. I1이 커지니까 자속도 커져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이런 공간에도 자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생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공기 중에서 자속이 흐르지 못하다가요. 너무너무 커지니까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속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만 자속이 흐르다가 이렇게 자속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속이 흐르고 그 다음에 자속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압 강화도 증가하더란 겁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하니까요. 자소이 증가하는데 자소이 증가하니까 누설 타는 이러한 자속도 커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더란 거예요. 전압 강화도 커지더란 거예요. 그럼 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아유, 부하 많으니까 잘 돌아가다가 이렇게 새는 것도 많아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더란 거예요. 전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압 강화와 누설 자속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전류가 떨어진다는 거. 전압 떨어지면 전류가 떨어지는 거죠. 예, 전압 떨어지면 전류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류가 증가했는데 원상태로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봅니다. 누설 변압기, 정전류 변압기라고 그래요. 뭐죠? 부하가 증가해서 전류가 증가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떨어지는 정전류 변압기라고 합니다. 일단 수화 특성이 있어요. 수화 특성은 정전류 특성이라고 하는데, 정전류 특성이라는데, 부하전류 I2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누설 자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누설 자속이 증가하고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고, 이런 전압 강화 증가하고 누설 자속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압, V2의 단자 전압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부하전류가 떨어지게 되고, 일정한 소전류, 원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전류 특성. 우리가 1장에서 정출력 특성이라고 했었죠.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데, 수화 특성은 정전류 혹은 정출력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누설 변압기는 정전류 특성, 수화 특성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변압기, 용접용 변압기죠.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일정한 출력으로 용접할 수 있게 해주는 용접용 변압기에 이 누설 변압기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누설 변압기는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 봅니다. 삼상 변압기 보세요.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봇대 보시면 세 개가 있죠. 회색통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회색통 각각 안에 변압기가 한 대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것을 우리가 제가 뭐 허리 나갔다는 얘기도 했지만 무겁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통 안에 집어넣기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삼상 변압기라고 해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A상, B상, C상 변압기 따로 두는 게 아니고 회색통 3개에 따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변압기 안에 이 A상, B상, C상을 모두 넣는 거. 이것을 삼상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봅니다. 삼상 변압기는 일단 구조가 보세요. 철심의 중앙 부분에서 합성자성 120도 위상자 발생하고 중앙 부분의 철심을 제거 가능해서 재료가 절약됩니다. 재료가 절약돼요. 예, 요거 삼상 변압기. 보시면 A상, B상, C상 있는 그 가운데 있죠. A, B, C상 가운데 철심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재료가 절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속에 대한 자기회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기장이 매우 큽니다. 이게 A상에 가서 돌아오는 거 있죠. 다 돌아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 철심이 또 빠졌기 때문에. 원래 A상, B상, C상 따로 있어도 이런 자기회로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철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자기회로가 형성될 수가 없고 자기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장점. 사용 재료가 경감되고 중량이 감소되며 값이 싸고 설치 면적이 좋다. 감소된다. 맞죠? 예, 하나로 했으니까. 사용 철량도 적고 철손이 적어지면 효율이 좋다. 맞죠? 냉각 방식 재료 구조 개선에 의해 삼상 변압기가 비교적 소형화되어 조립된 상태로 수송이 가능하다. 예,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예.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쓰면 괜찮은 단점이 뭐냐면 한사만 고장이 발생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보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요. 주당 변압기 3대가 있으면 한상 고장나도 그것만 교체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3대를 통째로 A상만 고장나도 B상, C상 통째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비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예비기 우리가 보세요. A상, B상, C상이 있으면 한상용으로 그 변압기 한 대 더 있으면 되는데 얘는 예비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델타 결선이 고장나면 V 결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차량과 내차량이 있는데요. 외차량과 내차량은 뭐냐면 앞에서 변압기 구조하면서 했었습니다. 외차량, 철이 우리가 철덩어리가 철심이 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차량은 안에 있는 거예요. 권선이 밖에 있고 철심이 안에 있는 거. 이건 얘기하는데 외차량은 각 상마다 독립된 자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서 단상 변압기로 사용 가능한데요. 외차량. 근데 내차량은 있죠. 내차량은 각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가 회로가 없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내차량은 있죠. 권선이 밖에 있고 철심이 안에 있는 내차량은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 회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지금 교재 그림에 있는 삼상 변압기 있죠. 요 놈은 우리가 내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선이 밖에 있고 철심 안에 있는 이런 거. 독립의 자기 회로가 없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압기 지금 3기 변압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권선 변압기, 그 다음에 계기형 변압기,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